무리를 지어 어슬렁거리는 개 4마리가 양계장에 나타납니다. 평화롭던 닭장안은 이내 아수라장이 됩니다. 놀란 닭들이 날아 피해보지만 역부족, 개들은 더 사납게 달려듭니다. 개들은 이달 초에도 같은 양계장을 습격해 병아리 100여 마리를 죽이고 달아났습니다. 알을 낳는 닭을 한꺼번에 잃은 농가는 말 그대로 망연자실. 당장 생계를 걱정할 처지입니다. 정말 우리 가족처럼 키운 닭이거든요. 정말 많이 아끼고 사랑하고 정성으로 키웠습니다. 하루아침에 죽고 나니까 막막합니다. 경남 김해에 있는 양계장도 이달에만 2번이나 들개 습격을 받았습니다. 폐사한 닭만 1000마리가 넘습니다. 또 지난 22일에는 경기도 남양주에서도 풀어진 대형견에 물려 50대 여성이 목숨까지 잃었습니다. 한 해 버려지는 반려동물은 12만 마리 정도, 이 가운데 개가 70%를 넘습니다. 실제 거리를 떠도는 유기견은 더 많아 이런 피해는 반복될 수밖에 없습니다. 동물보호단체는 반려인 스스로가 책임감을 느끼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합니다. 기본적으로는 끝까지 동물을 책임지겠다는 마음이 없다면 처음부터 반려동물을 키우지 말아야 하는 게 맞는 거죠. 정부는 올해 2월부터 반려동물을 버리면 최대 300만 원까지 벌금을 물리겠다고 밝혔습니다. 지자체도 소액단을 투입하거나 포상금을 내걸기도 하지만 효과에는 한계가 있어 유기견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는 반려인의 협조가 무엇보다 절실합니다. YTN 오태임입니다. 지난 22일 오후 3시 20분쯤 붉은색 옷을 입은 50대 여성이 산책하러 야산 쪽으로 올라갑니다. 이내 CCTV에서 사라졌다가 곧 다급하게 내려오는데 성인 덩치만한 개가 팔을 물고 있습니다. 여성이 넘어지자 더욱 격렬하게 공격합니다. 좀처럼 개를 떼어내지 못한 채 사투는 3분 넘게 이어졌습니다. 어느 순간 개가 사라지자 여성은 힘겹게 언덕을 내려옵니다. 길 건너 공장 앞까지 도착해 쓰러져 있는 걸 공장 직원이 발견해 병원으로 옮겼지만 목숨을 잃고 말았습니다. 어떤 여자분이 이렇게 쓰러져 계시더라고요. 제가 깜짝 놀라갖고 바로 119에 신고를 했어요. 바로 신고한 다음에 여기 지금 사람이 지금 피 흘리고 있다고. 여성을 문 개는 몸 길이 150cm에 무게 25kg을 넘는 정도였습니다. 신고 이후 붙잡힌 개는 시청 소속 유기견 보호소로 옮겨졌는데 추후 안락사시킬 것으로 보입니다. 개 물림 사고는 개를 부주의하게 관리한 견주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 견주를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목줄을 찾던 흔적이 확인됐고 잡힌 장소도 불법 개 사육장 앞이었지만 사육장 주인은 견종이 자신이 키우는 개와 다르며 견주도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경찰은 개 주인을 찾기 위해 인근 주민을 상대로 탐문을 벌이고 있지만 별다른 성과는 없는 상황입니다. 경찰은 사고 이전에 해당 개를 본 적이 있거나 견주를 한다면 남양주 북부경찰서로 제보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YTN 박견입니다. 새벽 2시쯤 서울 성수동의 한 도로. 인적 없는 길에 갑자기 큰 불꽃이 번쩍이더니 도로 위에 파편들이 흩뿌려집니다. 승용차는 곧바로 불길에 휩싸입니다. 31살 운전자 A씨가 몰던 벤츠 승용차가 도로 위에서 작업하던 크레인을 들이받으면서 불이 나는 모습입니다. 크레인 옆에 있던 노동자 61살 양모씨는 차에 부딪혀 그 자리에서 숨졌습니다. 사고를 낸 승용차는 완전히 타버렸는데 운전자 A씨는 충돌 직후 빠져나오면서 가벼운 찰과상만 입었습니다. 여성 기사분은 아주 말짱하게 걸어 나오더라고. 음주운전을 했던지 그렇지 않은 약물에 취한 것 같은 행동을 보였습니다. 사고 당시 노동자 양 씨는 서울 지하철 2호선 뚝섬역 부근 지상 구간에 낡은 방음벽을 철거하는 작업을 하고 있었습니다. 사고 현장 30m 앞에 있는 건널목에는 신호수가 있어 차량을 통제하고 있었는데 승용차는 이를 무시하고 돌진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 신호수분이 이제 그 막는 거 안내하시고 이제 차선을 막는 이제 러버캡이라고 하죠. 그거가 이제 설치돼 있어서 이제 그래서 이제 공사하는 곳을 통제하고 A 씨는 출동한 경찰의 현행범으로 체포됐습니다. 혈중 알코올 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으로 만취 상태였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음주운전 사고를 가중 처벌하는 이른바 윤창호법을 적용해 A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YTN 홍민기입니다. 기상관측사상 가장 더웠던 해는 2018년입니다. 낮 기온이 33도를 넘는 폭염일수가 31.4일로 무려 한 달을 넘었습니다. 올여름 더위는 예년보다 심하지만 2018년을 넘지는 못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폭염 일수가 10일에서 20일 사이에 머물 것이란 얘기입니다. 문제는 집중호우입니다. 북쪽으로부터 상층 한기가 계속 유입되고 있어 6월에 국지적인 폭우가 쏟아질 가능성이 큽니다. 일본 장마는 이례적으로 일찍 시작됐지만 우리나라의 장마는 예년과 비슷한 6월 하순에 시작될 것으로 보입니다. 7월 하순까지 장마가 이어지는 가운데 마른 장마보다는 주기적으로 많은 비가 내릴 가능성이 큽니다. 8월에는 본격적인 무더위 속에 게릴라 호우가 잦겠고 여기에 태풍도 가세할 것으로 보입니다. 기상청은 예년과 비슷한 1개에서 3개 정도의 태풍이 우리나라에 직간접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하지만 최근 태풍 강도가 점점 세지고 있는 추세여서 태풍 북상에 대한 철저한 대비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YTN 정혜윤입니다. 바다 위에서 거대한 검은 연기가 하늘로 솟구칩니다. 시뻘건 불길이 맹렬한 기세로 곳곳을 집어삼킵니다. 엿새째 타오르는 불길에 녹아내린 대허리는 금세라도 두 동강이 날 듯 위태로워 보입니다. 지난 21일 싱가포르 선적 엑스프레스 펄고가 스리랑카 인근 해상을 지나다가 원인을 알 수 없는 불이 났습니다. 인도 서부 하지라를 출발해 싱가포르로 가던 이 배에는 당시 질산 25톤을 비롯한 1,400여 개의 화물 컨테이너가 실려 있었습니다. 선박 자체의 초기 진화는 실패했던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후 스리랑카 해군이 현장에 투입돼 진화 작업을 벌여왔지만 25일 기상 상황과 컨테이너 일부 폭발이 변수가 됐습니다. රාත්‍රී පැවති සුළං තත්ත්වය සහ සාගරයේ කැළඹිලි සහගත තත්ත්වයක් මත ගින්න වැඩිවුණු බවට වාර්තා වෙනවා. ඒ සමගම මෙහි බහලුම් වල යම්කිසි පිපිරීම් තත්ත්ව 추가 폭발이 생길 수도 있는 위기 상황. 해군과 공군이 출동해 배에 타고 있던 선원 25명을 모두 구조했습니다. 다행히 사망자는 없지만 2명이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스리랑카 외의 인도도 해안 경비대 선박과 항공기를 파견해 화재 진화와 기름 유출 방지 작업을 벌이고 있습니다. 특수 진화 장비를 갖춘 네덜란드 항공기도 투입될 예정이어서 다국적 화재 진압 작전이 벌어지게 됐습니다. 스리랑카 해상에서는 지난해 9월에도 27만 톤의 원유와 1,700톤의 경유를 싣고 이동하던 초대형 유조선에서 화재가 나 기름이 유출된 바 있습니다. YTN 김정희입니다. 인도 동부 벵골만에서 형성된 대형 사이클론 야스가 동부 오디샤주에 상륙했습니다. 매우 심각 등급으로 강해진 야스는 시간당 최대 풍속 150km의 강풍을 몰고 상륙했습니다. 야스가 해안 지대를 핥히면서 곳곳이 침수되고 수많은 주택과 건물이 파손됐습니다. 웨스트 벵골주는 흙집과 임시 대피 시설 등 2만여 채가 파손됐다고 밝혔습니다. 또 130여 곳의 제방이 무너지고 저지대에 사는 주민 수백만 명이 대피에 나섰다고 전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대피소로 피했기 때문에 코로나19가 더 확산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웨스트 벵골주 주도인 콜카타의 국제공항은 일시 폐쇄됐습니다. 백신 접종도 일시 중단됐습니다. 앞서 인도에서는 지난 17일 서부 구자라트에 사이클론 타우크테가 상륙해 큰 인명과 재산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당국은 타우크테로 인해 155명 이상이 숨진 것으로 집계했습니다. 인도 오디샤주는 지난 1999년 사이클론으로 인해 10,000명이 사망하는 최악의 사태를 겪기도 했습니다. YTN 강소욱입니다. 빌드 블라지오 뉴욕시장은 현지 시각 24일 MSNBC 방송에 출연해 올해 가을 학기부터 공립학교에서 원격 수업을 폐지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현재 뉴욕시에 거주하는 학생 100만 명 가운데 60만 명이 원격 수업을 듣고 있습니다. So I'm very pleased to announce New York City public schools will fully reopen in September. Every single child will be back in the classroom. I have talked to so many parents who have been wanting to hear this confirmed, and I am confirming it.
드블라지오 시장은 가을 학기에 일부 원격 수업이 필요하다는 입장이었으나 최근 코로나19 감염률이 급감하고 12살부터 화이자 백신을 맞을 수 있게 되면서 입장을 선회했다고 뉴욕타임스는 전했습니다. 드블라지오 시장은 갈수록 더 많은 아이가 백신을 접종하고 있고 어디서든 백신을 맞을 수 있게 됐다면서 바로 지금 학교를 완전히 열 때가 됐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따라 뉴욕시에 거주하는 학생들은 가을 학기가 시작하는 9월 13일부터는 전원 등교의 수업을 들어야 하며 교사들도 학교로 전원 출근하게 됩니다. 가을 학기부터 원격 수업을 폐지한 미국의 대도시는 뉴욕시가 처음이라고 뉴욕타임스는 전했습니다. 미국 최대 도시인 뉴욕시의 전원 등교 방침은 완전 정상화를 향한 커다란 발걸음이자 경제 회복으로 가는 결정적인 조치라고 블룸버그 통신은 평가했습니다. YTN 김원배입니다. 지난 23일 이탈리아 북부에서 일어난 추락 사고는 끔찍한 비극으로 이어졌습니다. 케이블카는 산 정상까지 100여 미터를 남기고 추락해 탑승객 15명 가운데 14명이 숨졌습니다. 유일한 생존자는 5살 소년 에이탄 비란 뿐입니다. 영국 일간지 미러는 추락하는 순간 아버지 아미트 비란 씨가 아들을 보호하기 위해 팔로 감싸 안았다고 보도했습니다. 다리 등에 골절상을 입은 이 어린이는 병원으로 옮겨져 수술을 받았습니다. 다행히 머리와 척추 등에는 큰 부상이 없었습니다. Il bimbo ha appena finito la risonanza magnetica e non ci sono lesioni al cervello, non ci sono lesioni al midollo. 이 사고로 부모와 2살 남동생, 조부모가 모두 숨졌습니다. 현재 에이탄은 가족들의 생사를 모르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소녀는 수술 후 무섭다고 말하며 엄마와 가족을 찾았다고 고모가 전했습니다. 이스라엘 출신인 아버지 30살 비란 씨는 이탈리아로 이주해 밀라노 남쪽 파비아시의 클리닉에서 일했습니다. 사고가 난 케이블카는 코로나19로 1년 넘게 운행하지 않다가 방역 조치가 완화되면서 추락 하루 전에 다시 운행을 시작했습니다. YTN 김태현입니다. BBC가 26년 전 다이애나비와 인터뷰하기 위해 위조 서류를 동원하고 거짓말을 했다는 게 드러나면서 최대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다이애나의 아들 윌리엄 왕세손은 공영방송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BBC가 국민을 실망시켰다고 비판했습니다. In an era of fake news, public service broadcasting and a free press have never been more important. These failings, identified by investigative journalists, not only let my mother down and my family down, they let the public down too. 영국 정부는 방송 수신료를 앞으로 5년 동안 동결하거나 삭감하는 방안을 놓고 BBC 경영진과 협상하고 있습니다. BBC 수신료는 올해 가구당 159파운드, 우리 돈 25만 4천 원이고 BBC가 수신료로 벌어들이는 수입은 한 해 32억 파운드, 5조 1,046억 원에 달합니다. 수신료를 내지 않고 시청하다 적발되면 최대 2천 파운드, 319만 원의 벌금형이나 징역형에 처할 수 있습니다. 보리스 존슨 총리는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BBC가 모든 것을 받아들이기를 바란다고 말해 BBC에 대한 대대적인 개혁을 예고했습니다. Well, I am obviously concerned by the findings of Lord Dyson's, and I hope very much that the BBC will be taking every possible step to make sure that nothing like this ever happens again. 영국 하원은 당시 BBC 사장이었던 토니 홀 경과 현 BBC 회장과 사장을 증인으로 부르는 청문회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프리티 파텔 내무장관은 형사처벌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겠다며 내년 BBC 정관 중간평가가 BBC의 지배 구조와 책임 구조를 검토할 중요한 기회가 될 거라고 강조했습니다. 10년마다 갱신되는 현재 정관의 효력이 종료되는 2027년에는 BBC가 지금과는 다른 형태의 방송 서비스 기업으로 바뀔 가능성도 있습니다. YTN 이어진입니다. 칠레 수도 산티아고 하늘에 뜬 커다란 보름달. 달 윗부분부터 그림자가 지기 시작해 차차 월식이 진행됩니다. 완전히 가려지는 개기 월식에 도달하기 직전 비행기 한 대가 달빛을 스쳐 지나가는 모습이 이채롭습니다. 호주 시드니에서도 개기 월식이 관찰됐습니다.
완전히 가려졌던 보름달이 조금씩 커지며 되살아납니다. 많은 인파가 모여 망원경으로 슈퍼문과 월식을 지켜봤습니다. The ancient people really thought that a god or some monster was really eating at the moon and taking bites out of it. But absolutely spectacular to see. 코로나 여파로 지난해 문을 닫았던 천문대가 모처럼 활기를 띠었습니다. This supermoon is the closest of those for the year. So it brings the moon into about 357,000 kilometres from the Earth. It's usually about 380,000, so that's quite a little bit closer. 가장 큰 보름달인 슈퍼문 상태에서 개기월식이 겹친 것은 3년 만입니다. 월식은 태양, 지구, 달이 일직선상에 놓이며 달이 지구 그림자에 가려지는 현상입니다. 달에 도달한 태양의 빛이 반사되면 붉은색을 띠는데 이를 블러드문이라고 부릅니다. 홍콩 빅토리아 항구에도 슈퍼 블러드문을 보기 위해 많은 인파가 모였습니다. 미국 서부와 멕시코, 칠레, 호주 등 각국이 코로나19의 걱정에서 잠시 벗어나 달 구경을 함께했습니다. YTN 김태현입니다. 아직도 모든 게 낯선지 주변을 느릿느릿 어슬렁거리는가 싶더니 본능이 이끌려 나뭇가지를 재빨리 기어오릅니다. 가슴에 뚜렷한 반달 모양. 한반도 생태계 최상위 포식자 반달 가슴곰입니다. 물론 태어난 지 몇 달 되지 않아서 동굴밖 세상보다 따뜻한 엄마 품에서 노는 게 여전히 제일 좋습니다. 반달곰은 겨울잠을 자는 굴에서 보통 1, 2월에 한두 마리의 새끼를 낳습니다. 태어날 땐 커봐야 400g 정도지만 굴을 나올 때쯤엔 4kg이 넘습니다. 반달 가슴곰의 자식사랑은 눈물겹습니다. 천적에게 새끼를 보호하려고 해발 1100m가 넘는 높은 곳에 바위 절벽 등에서 새끼를 낳고 키웁니다. 그러다 보니 반달곰의 출산과 성장을 돕는 일을 하는 건 곰을 직접 만나는 만큼이나 가장 위험한 작업이 되고 있습니다. 올해 태어난 개체 6마리를 더하면 현재까지 지리산과 덕이산 일원에 서식하는 반달가슴곰은 최소 74마리로 추정됩니다. 물론 안전한 산행을 위해서 반달 가슴곰과 직접 만나는 건 반가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기 위해서 무엇보다 정해진 등산길만 이용해달라고 국립공원공단은 거듭 당부하고 있습니다. YTN 이승훈입니다. 지난 1월 말 수원 영통동 한 놀이터에서 킥보드를 타고 놀던 11살 A군은 아빠와 떨어져 길을 잃고 말았습니다. 지구대 앞을 서성이던 아이를 본 경찰은 집 주소 등을 물었지만 지적 장애가 있는 A군은 제대로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경찰은 채 30분도 지나지 않아 부모를 찾을 수 있었습니다. 다행히 A군 지문이 경찰청 관리 시스템에 사전 등록돼 있었던 겁니다. 집이나 부모님을 제대로 대답을 못하는 걸 보고 아 이게 도움이 필요한 어린이구나 싶어서 지구대 안에 데리고 들어서 그 지문인식 시스템에 등록됐는지 확인했더니 지문인식이 등록돼 있었습니다. 저희가 발견해가지고 부모님이 오셔서 데리고 간 게 한 25분 소요된 겁니다. 그때. 사전 지문 등록제는 아동 실종을 막기 위해 지난 2012년 도입됐습니다. 18살 미만 자녀의 지문과 사진, 보호자 연락처 등 자세한 정보를 입력해두는 제도입니다. 분석 결과 8살 미만의 아이가 지문이 등록돼 있지 않았을 때 실종 아동의 부모를 찾는 데 평균 81시간이 걸렸지만 등록돼 있으면 평균 46분으로 크게 단축됐습니다. 문제는 등록률. 제도가 시행된 지 9년째인데도 지난해 기준 지문 사전 등록률은 55.8%로 절반을 조금 넘는 수준입니다. 특히 코로나19 여파로 한 해 지문 등록 건수는 지난 2019년 6만 6천여 건에서 지난해 1만 7천여 건으로 크게 떨어졌습니다. 대부분 경찰서를 방문해야 등록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안전드림 애플리케이션을 통해서도 간편하게 가능합니다. 현재 실종아동 예방을 위해 사전 지문 등록을 하고 있는데요. 등록률이 아주 저조합니다. 확고한 예방을 위해 사전 지문 등록 의무화가 하루빨리 이루어져야 합니다. 영유아 필수 예방접종 때 등록하도록 하는 등 보건소나 병원과의 연계를 추진해야 실효성이 높아진다는 견해도 있습니다. YTN 김혜린입니다.
해마다 아동 실종 신고는 대략 2만 건에 달합니다. 다행히 이 가운데 99.5%의 아이들을 찾지만 1년 넘도록 찾지 못한 아동도 840명에 달합니다. 특히 20년이 넘도록 찾지 못한 아이들이 663명으로 전체의 78.9%나 됩니다. 국내 연구진이 주목한 것은 CCTV를 활용해 실종 아동을 추적하는 기술입니다. 입고 있는 옷과 키, 신체적 특징을 입력하면 인공지능이 실종 지역 부근 대규모 CCTV 영상을 순식간에 검색합니다. 이어 비슷한 형태를 찾으면 CCTV 내에 이동 경로를 찾아 추적하는 방식입니다. 이제 아동이 실종이 됐을 때 12시간 내에 이제 찾을 확률이 50% 미만이고 하루 안에 이제 찾을 확률이 30% 정도에 머무르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골든 타임 내에 최대한 빨리 아동을 찾는 것이 중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시간이 지나면 얼굴 형태도 달라집니다. 그 달라진 몽타주를 통계 기법을 활용해 자동 형성해주는 기술도 개발됐습니다. 10세에서 80세까지 나이 변화에 따라 달라지는 얼굴을 예측해 실종 아동을 찾을 수 있습니다. 또 생체 정보 중 지문과 같은 역할을 하는 귀를 이용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뇌, 외이 또는 안쪽의 어떤 구조적인 정보들이 다 개인마다 고유하기 때문에 이제 개인을 식별하기에 좋고 이와 더불어서 노화의 영향을 덜 받기 때문에 이런 실종 아동을 찾는 데 있어서 굉장히 적합한 기술로. 인공지능을 이용해 온라인에 공개된 사진에서 몽타주, 귀 모습을 비교해 실종 아동을 찾아내는 기술도 연구 중입니다. 연구진은 아동의 사진뿐 아니라 지문이나 측면 귀 사진을 찍어 놓는다면 혹시나 아이를 잃어버린 경우에 다시 찾을 확률이 크게 높아진다고 조언합니다. YTN 김윤우입니다. 방탄소년단 BTS는 빌보드 시상식 말미 영상으로 신곡 무대를 선보였습니다. 한국에서 촬영한 대신 빌보드 레드카펫과 시상식장으로 무대를 꾸며 현장감을 살렸습니다. 신곡 버터는 발표 하루 이틀 만에 벌써 기록 행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뮤직비디오는 다이너마이트보다 3시간 빠른 21시간 만에 조회수 1억을 돌파했고 24시간 만에 1억 820만 뷰를 기록했습니다. 전 세계 유튜브 뮤직비디오 가운데 최고 기록으로 BTS 기록을 BTS가 깬 겁니다. 세계 최대 음악 스트리밍 업체인 스포티파이에서는 공개 첫날 스포티파이 역사상 최다 스트리밍 기록을 세웠습니다. 첫날 노래를 감상한 횟수가 2,090만 번으로 다이너마이트보다 66%나 증가한 수치입니다. 2021년을 대표하는 썸머송으로서 버터가 좀 사랑받을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에서 외신도 뜨거운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모두가 기다려온 히트곡, 올해 여름 노래의 강력한 후보라며 추켜 세웠고 이제 더는 BTS에게 왜 인기가 있나라는 질문을 던질 필요가 없다고도 말했습니다. 다이너마이트가 복고에 주력했다면 버터는 향후 10년에 대한 해답이라는 말도 나왔습니다. 북미 시장을 겨냥해서 그들에게 익숙한 노래들을 선을 보이고 있고요. 약간의 뉴트로 관점, 그러니까 들어봄직하지만 요즘 트렌드와 맞는 형태로 결합해 나가고 있습니다. 현재 빌보드 핫백 순위에서 가장 강력한 경쟁 상대는 BTS와 같은 날 데뷔 앨범을 낸 괴물신의 올리비아 로드리고입니다. 올리비아 곡들은 음원 스트리밍 최상위권을 석권했는데 BTS의 경우 음원 다운로드량이 압도적인 만큼 결과는 쉽게 예측하기 어렵습니다. YTN 김혜윤입니다.